2005년 10월 미국 뉴욕. 전 직장 동료 여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연막탕을 터뜨린 피터 브라운스타인. 소방관으로 가장한 그는 연기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여성의 집에 방문. 미리 준비한 마취제로 기절시킨 뒤 무려 13시간이나 여성을 성추행했는데요. 브라운스타인은 명문대학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IQ 185의 수재로 그의 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처럼 보였고요. 조사 과정에서 본인 또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저 좋은 머리를 저기다 썼네. 뭐 너무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죠. 근데 뭐 어쨌든 범행을 인정했잖아요. 네네. 처벌 바로 받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브라운스타인은 법망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범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범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브라운스타인 측 변호사는요. 브라운스타인은 당시 목류병과 같은 상태로 범행 의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브라운스타인이 망상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범행 의도조차 형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또 저 좋은 머리 나쁘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심신미약이 아니라 범행 의도를 가질 수조차 없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동물로 착각해서 사망케 한 총기 오발 사고처럼 사람을 죽이려는 범행 의도가 없었다면 미국 형법에서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데요. 브라운스타인 측은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걸 강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도치 않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겁니다. 만약에 저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럼 저 사람은 사회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게 이성으로 컨트롤 안 되는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브라운스타인 측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학적 증거를 제출. 바로 두뇌 단면 영상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들이 뇌에서 대사 활동이 활발한 곳인데 브라운스타인의 두뇌를 보면 의사결정, 행동의 계획, 수행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 부분의 기능이 일반인보다 저하된 상태라는 겁니다. 당시 배심원들은요. 몽유병같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범죄가 13시간이나 지속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13시간 길지. 어떤 정신질환이든 범행을 의도하고 계획할 능력까지 상실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두뇌 단면 영상 증거는 인정받지 못했고요. 결국 브라운스타인은 유죄가 인정돼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Q 185가 18년 동안이나 썩고 있는. 108년 받았어야 되는 건데. 2019년 5월 미국 조지아주 뉴턴 카운티의 한 재판장. You claim you're innocent, so you tell me what sentence the man or woman that you claim did. If you ever find out who did them, they deserve to be under the jail. Malice murder, I sentence you to life in confinement without parole. On considering the death of another. 자, 사건이 이랬습니다. 때는 2017년 10월 미국. 코트니 마리벨은 생후 2주 된 딸이 사라졌다며 911로 다급히 신고,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집 주변 숲속에서 아이를 찾았지만 이미 아이는 싸늘한 시신이 된 후였습니다. 심지어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외상까지 있었습니다. 생후 2주면 뭐냐면요. 그 조리원에서 퇴소하기 직전에 애기 씻기는 교육을 받거든요. 그걸 못 씻겨갖고 어디를 좀 세게 잡아가지고 얘가 어디 부러질까 봐 이걸 벌벌 떨면서 그걸 닦인다고요. 그러네요. 그게 2주예요. 그게 2주. 아이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의 아버지인 크리스토퍼 맥네브. 아이가 그의 옷가지에 쌓인 채 그가 평소 사용하던 스포츠 가방 안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숲은 맥네브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아지트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행동이 되나? 근데 아까 그 초반에 그 대답은 뭐죠, 그러면? 왜 뭐 마치 남일을 얘기하듯이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자신이 아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맥네브는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맥네브. 사건 일주일 전에도 아내 벨이 아이를 할아버지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맥네브가 딸이 태어난
2주 동안 거의 함께 지내지 않아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점, 딸이 사망했던 시점에 마약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배심원들은 그에게 가정폭력 및 살인, 시체 은닉 등 8건의 혐의로 유죄를 확정. 하지만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맥레브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판사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You claim you're innocent, so you tell me what sentence the man or woman that you claim did this should receive. If you ever find out who did them, they deserve to be under the jail. Okay. On the crime of malice murder, I sentence you to life in confinement without parole. On concealing the death of another, I sentence you to 10 years of confinement consecutive. 자신은 억울하다며 당당하게 뱉은 한마디로 자신의 형량을 정해버린 범죄자. 부디 다음에는 반성의 말이 먼저이길 바랍니다. 어떤 말이든. 그럼요. 2021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의 한 재판장.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누가 살인자인지 알게 될 거라고요. 법정에 선 남자는 32세 로니 오닐. 그는 이 법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바로 피고인과 변호인, 즉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재판에 나섰던 겁니다. 미국 법은 변호를 하는데 자격을 꼭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변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셀프 변호가 돼요. 많이 하고 실제로도. 스스로 변호까지 맡았다니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로니 오닐의 혐의는 이랬습니다. 때는 2018년 3월. 동거 중이던 연인 케나타 베런과 자신의 9살 딸을 총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 그뿐 아니라 8살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집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근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들을 죽이려 한 것은 자신이 아닌 동거녀 케냐타 베런이었고 그녀를 막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쏘게 됐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당방위를 주장, 그리고 사법당국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스스로를 변호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너무 범행 자체가 잔인하고 심각해가지고 이게 누명이면요. 사실 유능한 변호사를 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써서 도움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울하면. 이거는 변호사가 아니면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런데 이 로니 오닐이 스스로를 변호하며 자신만만했던 이유. 재판장님, 제 결백을 증명해줄 증인이 있습니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증인은 바로 그의 11살 아들. 사건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들을 결정적 증인으로 세운 건데요. 아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면 정말 억울하고 난 여기 떳떳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로부터 정말로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영상을 통해 증인으로 출석하자 그는 변호인 자격으로 신문을 시작했는데요. Good. Good to see you, man. Good to see you too. 아들, 아빠가 물어보는 거에 정확히 답해야 된다. 아들아, 내가 널 다치게 했니? 네. 아빠가 절 칼로 찔렀잖아요. 철석같이 믿었던 아들에게서 예상 밖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빠는 저걸 기대한 게 아니었겠죠. 아버지가 공포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란 사람은 100% 확신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증언할 거다. 근데 그게 먹힐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아들의 진술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날 아빠가 두 사람 모두 죽였어요. 도끼로 누나 등 머리를 내리치고 집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렀어요. 아니 그리고 뭘 억울하다고 지가 지를 변호하고 잡아줬어. 피해자였던 아들의 결정적 증언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 당시 판사였던 시스코는 이 사건은 내가 본 최악의 사건입니다 라고 밝히며 로니 오닐에게 동거녀와 9살 딸의 살인죄,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3개의 종신형과 9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가 더 불리해진 남자. 그 무엇으로도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 2019년 4월 방글라데시 18살 소녀 라피가 학교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
라피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라피의 분신 자살인가 싶었던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 사건 당일 라피는 복면을 써 얼굴을 가린 의문의 남성들에 의해 학교 옥상으로 끌려갔는데요. 성추행 고소한 거 당장 철회해.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2주 전 학교 교장에게 성추행 당해 고소를 했던 라피. 범인들은 라피에게 교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철회를 강요한 겁니다. 하지만 라피가 끝까지 응하지 않자 그들은 라피의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버렸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라피의 죽음을 분신 자살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범인이 어쨌든 자살로 위장을 하려고 그 짓을 벌인 건데 네. 범인은 잡았어요? 가까스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라피가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 남긴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범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라피가 사망 직전에 남긴 결정적 증거. 교장 선생님이 절 성추행했어요. 이 일로 전 죽겠죠. 온몸이 불에 타는 끔찍한 고통을 겪은 라피. 하지만 범인을 밝히기 위해 그 엄청난 고통을 겨우 견뎌내고 죽음 직전 자신의 목소리를 휴대폰에 녹음, 증언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랬구나. 이후 비록 라피는 사망했지만 라피가 남긴 증언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요. 그 결과 교장이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라피를 청부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라피 살해에 연루된 범인 16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죽어가는 순간에 남긴 결정적 증언, 말로 표현 못할 고통 속에서도 범인을 처벌하고 싶었던 소녀의 한 맺힌 마음 아니었을까요? 2004년 미국 마이애미. 당시 14살 중학생이었던 마이클 에르난데스는요. 평소 연쇄 살인범을 동경, 급기야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화장실로 따라와봐. 보여줄 게 있어. 같은 반 친구 제이미 고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 결국 법정에선 에르난데스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어릴 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근데 피해자도 너무 가엾고. 그런데 2012년 미성년자에게 가석방의 기회를 주지 않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면서요. 복역 중이던 에르난데스에게도 재심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2016년 다시 법정에 선 에르난데스. How sensitive it was because he was always such a good friend to me. And I wanted to apologize to his family, to his mother. I had to learn over the years how wrong it was, what I did, and how much pain I caused you. 재판장에서 고개를 떨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난 너무 불안한 게 솔직히 연기일까 봐. 저게 진심이면 그나마 좋겠는데 근데 또 엄청 어린 나이였으니까 진짜 반성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만히 되고 반성하는 모습이 가만히 돼서 네. 감형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판사는 에르난데스에게 또다시 종신형을 선고. 화끈하네. 반성이 반영이 전혀 안 됐나 보네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에르난데스를 지켜보던 검사는 네, 보여주기식 눈물 잘 봤습니다. 통화 내용을 내가 들어볼 거라고는 생각 못 했나 보죠? 에르난데스가 한 여성과 나눈 교도소 내 통화 녹취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Well, why don't you practice your weekend learning how to cry? 뭐야? Oh my God. 야, I may have to stab myself. 와, 열받는다. Oh my God. You better bring a sharp object to the interview. You have something in your hand, Mr. Hernandez? No. Stab. Oh, see, I can... 야, 진짜 나쁜. 자기 죄를 여전히 반성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날 좀 찔러볼까? 눈물 안 나면? 그러니까. 어떡하지? 뭐 이러고 앉았잖아, 지금. 괘씸한 범인이네요. 저거는 가중처벌해야 돼. Mad what 통화 녹취 공개로 인해 드러난 에르난데스의 악어의 눈물. 법이 베푸는 마지막 온정인 가석방 기회마저 뻥 차버린 에르난데스는요.
2021년 4월 결국 감옥에서 지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 죄인에게 주는 벌의 목적이라는 게 처벌뿐 아니라 교화에 있는 거잖아요. 교화의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역이용하려 한 점이 아주 악랄해 보입니다. 예. 2016년 10월 독일의 한 난민 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10대 소녀 마리아가 성폭행을 당한 뒤 강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 당시 독일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이 사건의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 후세인 카바리였습니다. 아니 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죽인 거예요? 저게 사람입니까? 사건 현장에서 카바리의 머리카락이 발견되며 용의자로 지목된 건데요. 이후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판에서 그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정말 단순한 사고였다고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그저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성폭행은 사실이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폭행 증거는 있는데 살해 증거가 없으니까 저거라도 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당시 CCTV도 또 목격자도 없었고 살인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려던 찰나 한 줄기 빛처럼 결정적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에서 인정돼 후세인 카바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 그래도 증거가 다행히 나왔네요. 뭐가 나왔을까? 그 증거는 바로 뭐야 이거? 이 건강 앱입니다. 건강에 저도 쓰는데? 이게 왜?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증거가 되죠? 몇 걸음 이게 나와서 걸렸나? 자,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이 앱이 후세인 카바리의 범행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CCTV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 건강 앱이 기록을 했을까요? 일단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마리아의 시신은 이 다리 아래 강에 유기돼 있었습니다. 네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각 후세인 카바리의 건강 앱은 그가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기록했습니다. 대박. 경찰은 이 수치가 후세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 시신을 끌고 강둑으로 갔을 때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실험까지 진행. 후세인의 활동 기록과 유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왜 제가 해봤는데 진짜 이렇게 딱 계단 오르내리면 바로 딱 1이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걸음수로만 잰 게 아니라 네. 이 시간도 나오잖아요. 네네. 이 다리를. 시간에 요만큼 이 다리에서 강둑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해본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나 그게? 살해했다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건강 앱이 기록한 후세인 카바리의 행적을 증거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아하.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후세인 카바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이 사건은 앱이 증거로 채택된 재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네. 변했죠. 그러니까 얼굴 인식 프로그램, 뭐 스마트 스피커 녹음, 뭐 이런 디지털 증거들이 채택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하던데 이렇게 앱이, 그것도 건강 앱이 채택됐다는 그러게요. 사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